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법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줄여서 도정법, 정비법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관청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계시는 재개발, 재건축 뭐 그런 곳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가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단지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앞 시간에 보셨던 개발법의 환지에서는 땅 대신에 땅으로 바꿔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새 땅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뭐 하려고 새 땅 만들었어요? 건물 지으려고 한 거죠. 그 건물도 오래됐습니다. 또 시설도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도로, 수도, 학교, 공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설도 낙후된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시설도 엉망, 건축물도 엉망이어서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어느 동네 시설은 괜찮으면 그러면 건축물만 문제가 있으면 건축물은 주로 개인 거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손대서 쓰면 되죠. 건축물은 괜찮은데 시설만 문제가 있으면 시설은 공적시설이니까 관청에서 시설을 넣어주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곳에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면은 뭐 하나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싹 철거하고 새로 큰 길 내고 다시 건물도 새로 지어서 쓰게 됩니다. 뭐 여기는 이제 건물 주인들도 주요한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같이 참여해서 새로 주로 이제 새 아파트를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환지에서 이론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토지도 염두에 두는 거죠. 실제로 또 토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땅 대신에 땅은 환지였는데 얘는 환지건, 환건 그럴 수 없으니까 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새 토지로 옮겨가는 거였죠. 여기도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새 토지나 건축물로 옮겨가는 겁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바꾸어준다. 환권입니다. 또 이제 곧 보시겠습니다만 그러면 환권하려면 환지하려면 환지계획 있듯이 환권하려면 환권계획 세워야 되는데 그냥 그 한 가지로 용어를 쓰면 좋은데 이런 저런 용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 환권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고 이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것을 관리처분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한다. 그게 원칙. 또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준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아시겠죠? 예외도 있고 그 예외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1장 1절 굵은 1번 동그란 1번 환권이란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동그란 2번 대지란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을 해서 새 땅을 만들었는데 뭐 거기다 배추, 상추 키울 거면 농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거니까 대지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장 군수 특특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냥 구청장 하나 더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구청장을 포함해서 시장 군수라고 부른다. 아무튼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를 빼서 간단해진 게 아니라 계속 염두에 두는 거죠.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도시정비법에서 시장군수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어디에서는 또 시장군수 구청장이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시장군수에 구청장 포함된다. 동그라미 3번 주택공사 등이란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국세 들어간 한국토주택공사,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등을 얘기합니다. 이상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래 1장 2절에서 보시다시피 정비사업에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정비사업의 특성 그 표에서 두 문제예요. 6가지 정비부에서 한다 아니다. 정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 사업의 시행 방법 여기에서 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조합에서 그 조합이 네 가지 사업은 조합이 있는데요. 그 조합에도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1.5문제, 즉 도시정비법 6문제에서 6가지 사업을 구분할 줄 아시냐? 거기에서 4문제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한 초점이죠. 그러니까 그 표에서 2문제인데 우선 굵은 1번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정비법의 역사 해설. 뭐 이거는 이제 그 직접 법조문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알아두셔야 도시정비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 사업이 있는데 그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먼저 이쪽을 보도록 하시죠. 먼저 6가지 이름을 쓰고 보면요. 그러니까 6가지 사업의 이름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니까 6문제 중에 4문제가 이 6가지 사업 차이점에서 나오니까 6가지 사업의 이름들은 혀에서 바로바로 나오시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번호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5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6번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 법 이름은 정확하게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지만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요, 그 굵은 1번 정비법 역사를 말씀드리던 중이었죠. 도시정비법은 이 2번과 4번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얘는 옛날도 주택 재개발, 얘는 옛날에는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주택가, 오래된 상가, 시장 골목이요, 거기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고 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집 5채를 갖고 있으면 한 채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와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좀 그러니까 마음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공익사업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전혀 다른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그러니까 정비법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원 사업, 달동네 복지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 싹 철거하고 거기서 임대 아파트 지어서 사실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8688 때 그러니까 서울 상계동을 싹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는 달동네 지원 사업인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유지,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자기 땅 간 사람 많이 없겠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나 시에서 불하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원래 거기 이제 점유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 자기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축물 소유자도 되고 합법적인 소유자들이 점차 많아지기도 합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들어올 게 참 애매해요. 그냥 국토계획법 시설 사업입니다. 어느 동네 도로 포장하러 왔다고요. 어느 동네 하수도 파이프 묻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그냥 시설 사업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전혀 다른 재건축, 가로주택, 이 2가지도 각각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재개발, 공익사업이니까 5채 갖고 있으면 한 채 주고, 만약에 1억짜리 5채가 있었으면 3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주고, 그다음에 5억이고 3억이니까 2억 돈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집들 다른 사람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집 많이 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그냥 공익사업, 그러면 그건 니네들끼리 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끼리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다 모여.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 족보로 가자, 사법으로 하자, 자본주의로 하자. 그래서 5채 간 사람 5채 받아내려고, 10채 간 사람 10채 받아내려고 만들어낸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작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 영역의 민법, 민사특별법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재건축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정비 사업에 넣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있죠. 만약에 5채 한 채다 그러면은 재개발로 다 통합시켜버리면 되지. 재개발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재건축은 지금도 5채 갖고 있으면 5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차저차 특별한 경우에는 한 채, 2채, 3채까지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민법 족보가 있고 5채, 5채입니다.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은요, 그야말로 민법 수준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호박하고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농사하신 분들 계세요. 옥수수하고
그다음에 감자하고 바꿉니다. 친구끼리 볼펜 바꿔요.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바꾸는 게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공법에 뭐 영향받을 거 별로 많지 않고요. 거의 민법 수준으로 가긴 하는데 집이 철거된다고요. 그리고 새 집이 올라선다고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들이 있다. 그 흐름들을 잡아두셔야 그 다음에 이 차이점들이 그려지는 거지 그냥 생짜로 다 외우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표로 와서 1장 2절에 걸려있는 그 표를 먼저 길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가도록 하시죠. 이 표에서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사업에 그러니까 6가지 사업은 다 정비구역, 정비사업이니까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름이 써져 있듯이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 주택 정비사업이죠.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한다. 재건축은 민법 족보죠. 민법 족보니까 큰 덩어리 정비사업으로 가기도 하지만 정비구역에서 하기도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젊으신 분들도 그런 거 아시나요? 아무튼 뭐 어디가 그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사이 어디 그 어느 자리들 보면 뭐 태양 빌라, 무지개 빌라 있잖아요. 건물 한 동에 이리저리 집 모여 있습니다. 이게 연립주택인지 아니면은 뭐요? 뭐 아파트인지 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한 동짜리 집 많아봤자 뭐 15집 아니면 뭐 20집 그 정도 되는 그런 한 동도 싹 걷어내고 새로 올리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지. 재건축 사업을 하면 되지. 거창하게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6가지 사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6가지 사업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의 글자 써진 것만 갖고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한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얘는 시설을 넣어주는 사업이다.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써져 있는 건데 또 그것을 외우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탕하고 연결하면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것들은 일단 문장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다음에 6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환지는 땅 대신에 땅,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였죠. 여기는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를 하는데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지상권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상권 설정도 있고 기간이 앞으로 100년이다. 그러니까 100년인데 지금 10년 지나서 90년 남아있다. 땅 주인은 90년 동안 그 땅 밟을 수도 없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지상권자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쪽에서 한 명이 참여하는 건데 또 뭐 나중에 보실 내용입니다만 새 아파트 받는 건 토지건축물이죠. 지상권자는 새 아파트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네 군데는 다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지만 여기는 정비구역이 아니죠.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를 합니다.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 떠올려 보시자고요. 101동 307호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307호 콘크리트만 갖고 있어요. 대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 대지 지분을 부속 토지라고 합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니까 및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재건축에서 여차저차 사정으로 콘크리트 없이 땅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재건축에서 여차저차 사정으로 흙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다음에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시행자요. 시행자에 대한 원칙이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 시행자.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섬구어서 가도록 하죠. 달동네 지원사업, 복지사업입니다. 공적 주체가 지원, 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시장구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그러니까 이런 공적 주체가 돈 모아서 만든 회사, 공공, 그러니까 출자법인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을 넣어주자는 거죠. 도로 놔주고, 도로가 포장해주고, 그다음에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고, 공적 주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 도로 포장 들어왔는데 그 앞집 5번지 주인 아줌마 꽃갱이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7번지 그러니까 새들어 살 할머니 그러니까 호미 들고 나와서 도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관청 쪽에서 공적 주체가 하는 거죠. 시장구수 주공이나 특별한 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개발 조합 만들어야 됩니다. 재건축 조합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환경 조합 만드는 게 원칙이고요. 가로구역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이 애당초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땅 가진 사람들 서너 명이 모여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결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는 조합이 없는 거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습니다. 그러고요. 나머지는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 도시환경은 그러니까 뭐 재래시장 재개발, 그러니까 거기는 팥죽으로는 팥죽 할머니가 그러니까 두세 명 같이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 시행자. 그다음에 예외적 시행자요. 이게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여당초 정비사업 처음 시작은 관청에서만 했어요. 뭐 무슨 땅 주인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도로 만드는데 땅 주인들이 도로 만들어요? 그런 거 아니었죠. 그냥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합에게 시행권이 넘어온 거죠. 근데 조합에게 시행권을 줬더니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리고 내부에서 다툼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당초 시장구수 주공이 하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고 여기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법이 엉망진창 그냥 뭐 여기 쪽은 또 여기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뭐 100%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구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주택공사 등을 집어넣거나 지정개발자라고 땅 부자나 땅에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외적 시행자.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법이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이 환권이고 그걸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즉 토지건축물 환권에 따른다. 관리처분에 따른다. 토지건축물 환권에 따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환권 안 된다 한 가지. 즉 관리처분 안 된다 한 가지.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관리자를 먹어가서 관리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또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도로공사 하러 왔죠. 도로공사 하러 왔는데 누가 내 땅을 지적거리고 누가 내 집을 철거해요. 그냥 도로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토지건축물 손대는 게 아닙니다. 토지건축물이니까 토지 대신에 토지,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가 있는데 환지 안 된다 3가지. 얘는 토지건축물이 안 되니까 당연히 환지도 안 되는 거고, 재건축은 아까 보셨듯이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지 세흙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지가 안 됩니다. 가로구역이요. 소규모요. 곧 보겠습니다만 만제곱미터, 즉 100m 다 같이 돌자통 끝이요. 100m 땅이 만제곱미터잖아요. 자, 그런데 뭐 중학교 날쌘돌이들 보면은 그러니까 12초 끊는 애들도 있었어요. 12초 1분 하면서 한 바퀴 또는 고 한 블럭이요. 다 같이 돌자통 끝이요. 그 조그만 블럭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집대 손대기도 바쁘지 거기다 무슨 새 땅 내놓고 빈 땅 내놓고 이 땅 가져가셔 저 땅 가져가셔 할 리가 없는 거죠. 환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이 극혈화 이어서 문제였죠. 계속 이 안에서도 계속 도는 거예요. 앞을 알면 뒤가 풀어지는 거고 뒤를 알면 앞이 풀어지는 거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극혈화해서 시설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지분 개량 등 담장 개량 등 주택 개량 할 수도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애당초 시설을 넣어주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시설 넣어주면 주택 개량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지원 사업에 국고 유지가 대부분이고 개인 땅 몇 개 없으면 그 개인 땅 몇 개 싹 뺏어서 거기 이제 전체 국가 땅, 지방 땅 합쳐서 임대 아파트를 올릴 수도 있죠. 수용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시행자에서 한 문제, 나머지에서 또 한 문제, 그래서 이 표에서 두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가도록 하시죠. 문장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이란 이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니까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에 이제 정비구역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정의 다 읽는 건 생략을 하고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핵심적인 차이점만 짚으시면 되죠. 굵게 밑줄만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반시설이 극혈락합니다. 달동네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죠. 무허가 판자촌 지원사업이요. 무허가 판자촌이니까 관청에서 지원사업 하기 전까지는 공적시설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극혈락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죠. 도로도 있고 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있고요. 자, 그런데 건물들은 들어서고 시설은 못 쫓아가고 거기다 건물까지 낡았고 그래서 시설이 지금 열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반시설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정비사업 전반이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인데 여기는 시설은 양호하다고요. 왜요? 주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지금 도로 노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수도 파이프에 안에 내부 녹이 얼마 슬어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 폭이 얼마냐고요. 수도관 크기는 얼마 많은 게 들어왔냐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파트 단지 지을 때 길은 뻥뻥 뚫려 있죠. 수도 파이프도 끈 파이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실 주공 5단지요. 그러니까 그 잠실 주공 5단지 앞에 도로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 도로예요. 그 도로는 빵빵 뚫려 있는 겁니다. 거기다 도로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판이죠. 재건축을 하면서요. 그러고 있는 판인데 이거는 시설은 양호한 거죠. 노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규모, 처음에 들어와 있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한다는 거죠. 옛날에 얘는 주택 재개발, 얘는 옛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한다는 얘기고요.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비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시설을 넣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옥지구 보전사업이요. 한옥은 놔두면서 거기에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넣고 하자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그냥 시설사업이에요.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아닌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로로 둘러싸인 지역, 가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럭이 되는 거죠. 해당 지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너비 3m 이상 도로가 없어야 된다. 큰 도로가 지나가면 그 도로 둘러싸인 하나가 또 하나의 가로구역이 되는 거죠. 건너편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거고 10,000제곱미터 미만, 100m, 100m 그만한 크기,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조그만 크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정의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누가 참여할 수 있냐. 굵은 3번에 3-1번 여기 네 가지는 정비구역, 여기는 가로구역 그 차이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건 이제 똑같은 겁니다. 3-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 307호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참여합니다. 3-3번 쪽수 계산에서 여기는 이제 성격이 다르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 5가지 사업에서는 동의자수 산정 때 동그라미 1번 1인이 다수필지의 토지 다수 건축물 한 사람이 땅 10개 건물 10개 갖고 있으면 몇 표요? 한 표인 거죠.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땅 5개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회장이 들어와서 5표요? 하나, 둘, 셋, 넷, 또 5, 뭐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요. 아유, 땅 많으시네. 건물 많으시네. 한 사람은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어서 가시겠지만 조합이죠.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그 가진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식의 개수에 따라서 표를 행사하지만 조합이잖아요. 뭐 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FC 바르셀로나, 한국에서는 서울우유,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누가 거기 뭐 그 지중해변에 뭐 요트 갖고 있고 큰 별장 갖고 있는 할아버지도 한 표. 그러니까 코 물은 돈 이렇게 된,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출자한 5달짜리도 똑같이 한 표인 거죠. 조합이니까 똑같이 한 표입니다. 아무튼 결론, 한 사람이니까 한 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토지의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선정할 것. 토지 쪽에 한 표예요. 토지 쪽에 한 표입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 따로, 지상권자 따로 회의에 참여해서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사람이 토지의 지상권 설정해 놓겠어요. 지상권 하나를 설정해 놓겠어요. 토지에다가 지상권 100개 설정해 놓고 101명 우르르 들어가서 총회장에서 난리를 펴려고 하겠죠. 토지 쪽에 한 표. 3번, 한 필지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것.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유하고 있다고요. 뭐 이쪽은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딱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어느 뭐 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평짜리 땅이요. 8평이니까 뭐 그냥 3 하면은 25, 24.에서 25제곱미터죠. 5m, 5m 땅이에요. 5m, 5m. 지금 자기 책상 크기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5m, 5m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소유자면 아파트를 준다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네. 근데 뭐 아주 민법 세게 공부하신 분 이제 누가 시작을 한 거죠. 또 이제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상식이기도 하니까요. 법 좀 아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소유에 뭐가 있어요?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가 있죠. 그리고 공동 소유의 형태로 뭐가 있고요? 합유, 공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도 소유예요. 소유자는 아파트 받을 수 있다고요. 여기에 한 사람 땅 주인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공유자도 아파트래. 아파트 받을 수 있대. 너 2분의 1 너도 들어와. 그럼 너도 하나 더 받아갈 거잖아. 그래? 나도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그렇잖아. 민법 봐봐. 소유에 공유도 있는데 소유자는 아파트 준다고 그랬으니까 너도 아파트 받을 수 있어. 이 규정이 없을 때요. 그러면 나도 들어가면 아파트 줘? 가서 이제 뭐 그 동네 이제 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 그 아파트 주기로 줄 수 있대요. 주게 됩니다. 더 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또 고모도 데려와. 삼촌도 데려와. 8평짜리 땅에 480명 공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규정이 있기 전이었는데 예전에 그러면 8평짜리 25제곱미터 하나 그 저쪽에서 돈 주고 사서 사업 시행자가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480만원대 아파트를 주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물론 지금 똑같은 내용이 개발법에 있었고 개발법에 관련된 사안이긴 했었습니다만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다 아파트 487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추진하던 쪽 사업을 포기했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한 땅에 480명 공유하고 있어도 몇 표요? 한 표. 몇 채를 주는 거고요. 한 채인 거죠. 480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480명 들어가서 서요? 못 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발가락 하나 꽂아놓고 발톱 깎아서 던져놓고 저기도 내 땅. 뭐 그런 식인데 아무튼 뭐 요게 이쪽 그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쪽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평짜리 땅에 이제 뭐 미터법으로 하면 25제곱미터 땅에 480명 공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48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행자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480회를 주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하시겠어요? 안 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하고 있으면 한 표입니다. 뭐 물론 이제 집합건물법 내용은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는 한 표. 동그라미 4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분양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작은 1번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죠. 이 재건축은 다섯 채고요. 재개발 도시환경 다섯 채 갖고 있어도 한 채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2번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할 수 있다. 지상권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요. 뭐 다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문장으로 가도록 하시죠. 본문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그리고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때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재래시장 재개발이요. 팥죽 할머니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동네에 큰 아무튼 땅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집 먼저 할머니가요. 아무튼 먹기가 심심해서 나와서 팥죽 끓이고 있고 주변에 다른 분들도 앉아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비 오고 추적거리니까 할머니가 다 일어나셔. 한판 정리하고 갑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겠다고요. 팥죽 할머니가 하는 거죠. 근데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여러분들과 뭐 같이 할 수 있지만 전부 가입.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소유자 다수 몇 명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여기는 달동네 지원 사업인데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게 초점입니다. 이들이 하긴 하는데 동의받고 들어가라고요. 8688 아시안 올림픽 때 미국 수영선수 이란 레슬링 선수가 서울 상계동에 왜 가요? 인사동 가서 뭐 이러이러한 뭐 무슨 이제 돌 하루방 그 조각품 하나 사고 명동 가서 뭐 밥 먹고 김치찌개 한번 먹고 집에 가기도 바쁘지. 서울 상계동에 왜 가냐고요. 행여라도 서울 상계동 와서 그 흉한 모습 보고 에이 대한민국 어떻다네 서울 어떻다네 그 얘기할까 봐서 서울 상계동을 싹 밀었습니다. 그때는 동의가 없었죠. 어디로 가시라고요? 그분들은요. 아주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개를 현재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입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공공출자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니은번 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출자법인이란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반 이상 출자한 기관, 반 초과해서 출자한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적 주체가 하는 거죠. 동그라미 1-2, 동그라미 1-3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무튼 조합이 혼자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같이 하거나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 시행자.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역시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뭐 그 건설업자 등에 뭐 들어가고 빠지고 그건 초점 아니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그러니까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각각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설 넣어주는 거였죠. 시장군수가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면 어찌고 저찌고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상당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칸은 그러니까 채워야죠. 이 칸은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두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복해 가시면 됩니다. 굵은 5번 예외적 시행자. 먼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아는데 지정개발자가 뭐냐고요. 동그라미 1번 지정개발자란 세 가지가 있는데 작은 1번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어찌고 저찌고 반 넘게 가진 사람이요. 대지주를 얘기하는 거죠. 땅 부자. 2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어찌고 법 신탁업자로 정비구역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자, 그러니까 땅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등이 지정개발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한 정비 사업이 다음 공적 사유 8가지 이제 번호가 이상하게 끼어서요. 9가지가 됩니다만 9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자 조합이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구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지정개발자는 1, 2, 8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개발자 땅부자가 들어가는 건 예외인 거죠. 소유자 조합까지 제끼고 들어가는 건데 시장구수 주공이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유 가지고는 시험 나온 적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기본 취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6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 여기는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관리 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도로공사로 왔으니까 환지 안 된다 3가지. 그러니까 재건축은 땅만 갖고 있으면 땅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여기는 환권 안 되니까 환지도 안 되고 소규모니까 환지 안 되고요. 여기는 시설 극혈락, 시설 넣어주면 주택 개량하고 시설 넣어주러 왔으니까 시설 넣어주는 판에 주택 개량하는 거고요. 더 열악한 달동네 싹 사들여서 철거해서 임대아파트 짓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3절 내용은 2장 내용과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2문제고 아무튼 이게 지금 뭔 소리래요. 처음에는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왜 쉽지 않아요? 6가지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 내용들 들으셔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6가지 이름이 무조건 혀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그건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APPLE, APPLE입니다. 그 APPLE를 몰라도 사과 주스 달콤하고 맛있고 겨울에 한입 베어물면 상큼하고 그 기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과 향도 좋고요. 근데 APPLE를 알아야 영어 시험에서 그 잘 보고 요즘에는 그렇게 체벌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한 대 덜 맞고 그런 거죠. 또 아니면 대입 수능 시험 아무튼 고등학교 시험에서 한 점수라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쪼렛말 공부니까 외우셔야죠. 혀에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번호까지 나와야 돼요. 이것까지 해주시면 그냥 그래서 공부가 수련말 공부니까 참 그냥 그냥 과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나오면 6가지 이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결이 돼요. 6가지 이름이 안 나오면 시험 직전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아주 답답해집니다.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하는 거죠.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2번 주택가 재개발사업, 3번 주택 재건축사업. 이거를 그냥 100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공법 공부, 소련말 공부는 그렇게 가시는 거죠.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1장 3절 이하 2장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